안녕하세요. 재테크 유튜버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 도약계좌 요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청년 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게 정말 좋은지, 그리고 재테크 유튜버로서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까지 5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컴퓨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이 정책은 이렇게 개인 소득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요 정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6천을 받는다고 치면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70만 원에다가 3%를 곱해서 매월 2.1만 원씩 나라에서 추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원금이 4,200만 원이 나와요. 여기다가 은행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6% 이율을 주거든요. 그래서 6%로 70만 원씩 5년을 저축했더니 4,8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말하는 이 기여금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제 약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최대 금액이 2.1만 원 곱하기 5년을 했더니 12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행이자 640만 원 더하기 정부 지원금 126만 원 해가지고 이제 이자가 한 8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약.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6%를 곱했는데 이 6%는 이제 은행별로 금리를 발표했어요. 딱 봐도 기업은행이 제일 높죠. 그러면 이 계좌를 기업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추가 금리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자가 6.5%예요. 근데 이 소득 우대 금리 0.5%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은행별 우대 금리 1.5%도 이걸 뜯어보면 요래요. 그래서 사실 뭐 급여 이체나 뭐 지로 공과금, 그리고 카드 결제, 마케팅 동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제 주택 청약을 이미 다른 은행에서 가입해 놨을 텐데 내가 1년 미만으로 주택 청약을 가입한 게 아니라면 요거는 좀 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금리가 4.5 더하기 1.0 해서 한 5.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자과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떼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 내일저축계좌, 내일채용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에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청년 도약계좌 설명이 끝났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라면 내가 총 저축할 금액의 50%만 이 계좌에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저는 35만 원만 이 계좌에 넣을 거예요. 왜? 저는 몇 년 전부터 예적금보다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적금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만 봐도 물가 상승률이 3.3%였어요. 네, 적금 이자 비슷했죠. 한 3.5%? 그래서 저축을 하면 당장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돈을 잃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품은 아까 연소득이 2,400 이하이신 분들은 약 12에서 13%의 수익률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긴 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저축할 돈이 70 정도 있는데 70을 5년 동안 한 계좌에 몰빵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투자할 돈이 없는데 내가 투자 공부를 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투자도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아요. 심지어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10초만 잔소리할게요. 재테크 책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당연히 예적금이 쉽고 간편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입사하고 한 4년까지는 예적금만 했어요. 실제로 투자도 너무 두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근데 그때 제가 한 4년 동안 예적금으로 번 이자 소득보다 1년간 투자로 번 소득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장 좋았나요?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지금 다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2년 전 영상에서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빨리 모으려면 예적금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얼른 투자를 시작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교를 했던 주식이 애플이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122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180불이 넘었다는 겁니다. 원금 대비해서 68%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돈을 예적금에 넣어놨다면 2년 동안 10%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애플도 작년에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잠깐만요. 여기로 와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반은 아까 청년 도약 계좌에 넣으시고 절반은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안 떨어지는 대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반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5년 동안 해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5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이었으면 그냥 여기에 다 몰빵해도 돼요. 근데 5년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5년 동안 한 계좌에 몰빵을 해두는 거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절반은 여기에 넣고 절반은 여기,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오늘 투자를 막 하라고 강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몰빵해서 투자할 필요 전혀 없고요. 아직 잘 모른다면 진짜 딱 이렇게 절반은 안전한 도약 계좌에 넣으시고 절반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에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히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진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수록 진짜 하루 이틀만 떨어져도 와, 내 돈 다 잃는구나 하면서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인데 손절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이 안정적인 청년 도약 계좌에 묶어두시고 절반은 조금은 공격적이지만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 수익률도 더 챙길 수 있는 투자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10초만 잔소리 더 하자면, 물론 예적금만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20대라면 당장 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승진, 이직, 엔잡, 창업 등으로 본인의 몸값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게 가능성도 수익률도 훨씬 투자보다 높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저축해서 그 1,000만 원이 수익률이 10%다면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겨요. 물론 이 100만 원 정말 크죠. 근데 잘해서 이직을 하면 연봉이 1,000만 원이 올라요. 그러니까 20대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딱 한 줄 요약하자면, 청년 도약 계좌 정말 좋은 계좌긴 한데 우리는 예적금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결국엔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총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고 절반은 청년 도약 계좌에, 절반은 투자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